지난 29일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미국이 대규모 공습을 재개하면서 중동 정세가 다시 확전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휴전 결렬의 출발점이 미국이 아닌 이란의 선제 공격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노림수는 무엇인지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눈에는 눈에 보복을 주장해온 이란. 기본적으로 보복이 목적이었던 만큼 미국이 공격을 멈췄으니 보복 작전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و ما در این دوره از جنگ در واقع راهبردمون راهبرد تلافی جویانه بوده. ما تلاش کردیم یک بازدارندگی تلافی جویانه رو ایجاد کنیم و اجازه ندیم امریکایی‌ها. 하지만 불안한 휴전 상태를 먼저 깬 건 이란이었습니다. 미국의 보복 공격이 뻔한 상황에서 선제 공격에 나선 건데 이란의 전략적 판단이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That they would externalize the pain and even escalate into new territory in terms of both the scale and scope of attacks. This is why we have seen Iran attacking. 전쟁도 평화도 아닌 현상 유지보다 전쟁을 확대해 미국을 압박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다는 분석입니다. But a war that has a regional wide effects is an advantage for Iran because it triggers the fear of the spread of the chaos, the fear of the instability in both security-wise and energy-wise. 실제로 이란은 후티 반군 등 중동 내 친이란 대리 세력을 통해 전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란의 공격이 대리 세력과 결합한 다중전선 전략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제 미국은 중동 전역의 미군 기지와 해상 교통로를 동시에 방어해야 하는 한층 복잡한 상황에 직면했다는 진단입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이 이집트 다미에타항 드론 피격 사건과 관련해 이스라엘의 위장 작전이 의심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아락치 장관은 이집트는 중요한 우방이고 우리에게 최고로 중요하다며 평화를 훼손하기 위해 고안된 이스라엘의 음모와 위장 작전에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집트 항구 피격과 관련해 이란의 개입을 부인하고 사실상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미국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은 이번 공격과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현지 시간 30일 레바논 남부 보포르를 공격해 터널 여러 곳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폭격한 터널들은 그동안 헤즈볼라의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 지역 침공 계획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번 작전에서 약 700톤의 폭발물을 사용했다며 헤즈볼라의 노골적 휴전 합의 위반에 대응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인 무력 충돌이 벌어지며 국제사회의 억지력이 마비된 채 전쟁의 패러다임 자체가 근본적으로 뒤바뀌고 있습니다. 굳건한 동맹 없이도 무기를 주고받는 모듈형 연대와 물류망을 인질로 잡는 공급망 타격이 새로운 안보 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유엔을 중심으로 작동하던 국제 억제력이 전 세계 분쟁 지역에서 사실상 무력화됐습니다. 과거의 강력한 경제 제재나 경고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으론 조용히 완성된 모듈형 반서방 연대가 꼽힙니다. 거창한 동맹이나 조약 없이도 북한의 포탄이나 이란의 드론처럼 필요한 무기와 물자만 톱니바퀴처럼 거래하는 겁니다. 서방의 제재망을 비웃듯 형성된 이 암시장 네트워크가 이제 공식 전선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Росія допомагає Північній Кореї навчатись війні. Вона покращує їхню зброю, дає їм досвід реального застосування зброї. Все це загроза для кожного в Азії, хто в зоні досяжності північнокорейських ракет. 또 다른 특징은 단순한 영토 점령이 아닌 상대의 경제적 생명줄을 타격하는 공급망의 무기화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이란 상선 타격이나 친이란 세력의 석유시설 위협처럼 전선은 물류와 에너지 인프라 전체로 번졌습니다. 이 때문에 사우디 같은 영내 강국들도 미국과 중국의 눈치를 보는 대신 자국 인프라를 위협하는 세력만 직접 타격하는 실용주의로 선회했습니다. فقد قامت المملكة بالتنسيق مع القيادة المركزية الوسطى الأمريكية بشن ضربات نوعية
ضد أهداف تابعة لتلك الميليشيات المتواجدة على أرض العراق والمرتبطة باستهداف المنشآت البترولية في المملكة. 세계는 이제 3차 대전이라는 단일 폭발이 아닌 통제불능의 대리전들이 글로벌 공급망을 흔드는 상시적 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Having more parties involved in the fighting, having the fighting spread to a larger number of countries, all of these are adverse developments and could get us into a much worse situation even than before. 정면 충돌은 피하되 조용한 균열은 가속화되는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이 시작됐습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 안보와 공급망 전략 역시 대전환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완전한 무장 해제 합의를 발표한 가운데 하마스도 이를 확인했습니다. 이번 합의로 이스라엘군 철수와 가자지구 분쟁 종식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이스라엘 측은 여전히 회의적이어서 실제 이행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쑥대밭이 된 가자지구. 어지럽게 늘어진 가재도구 속에 한 여성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 있습니다. 공습으로 숨진 아이를 아는 아버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주검 앞에 고개를 숙인 채 슬픔을 삼킵니다. مخيم 35 خيمة دمر بالكامل ما فيش آثار ولا لخيمة واحدة الخيم دفنت زي ما أنت شايف اندفنت ما فيش أثر خيم يعني 지난해 10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친이란 무장정파 하마스의 휴전 합의 이후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가자지구에서 1,200명 이상이 숨진 가운데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하마스가 무장해제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이끄는 평화위원회가 하마스와 가자지구 내 모든 무장단체의 무장해제라는 역사적 합의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보를 위한 중대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번 합의는 새로운 팔레스타인 정부가 가자지구를 통치하기 위한 핵심 단계라며 평화위원회가 협력해 팔레스타인 국민을 도울 거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마스의 무장해제가 단계적으로 진행되면 이스라엘군도 철수할 거라며 국제안정화군이 팔레스타인 경찰력과 협력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하마스도 무장해제 합의를 확인했습니다. 하마스 고위 관계자는 평화위원회가 가자지구 통치를 위해 설립한 가자국가행정위원회가 무기를 통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AFP 통신은 하마스 측이 이스라엘군의 단계적 철수에 대한 합의도 이뤄졌다며 평화위원회가 이스라엘의 평화한 준수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평화위원회 관계자는 하마스의 무장해제가 앞으로 몇 주에 걸쳐 진행되고 하마스가 팔레스타인에 구축한 인프라 해체에는 최대 1년 가까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합의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 종식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마스의 무장 해제에 대해 회의적인 것으로 알려져 진통도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